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월 초에 북한에서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6월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7월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월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7월 26일 기준으로 일단 네. 쌀값부터 볼까요? 예. 그 장마당 쌀값 1kg에 평양이 6,280원, 드디어 네. 6,000원대를 넘어섰고요. 신의주 6,300원, 그리고 해산이 6,800원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해산의 경우에는 이미 7월 10일 날 쌀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섰는데요. 예. 최근에는 평양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까지 6,000원대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쌀 가격이 6,000원을 넘은 것은 네. 정부의 불법 핵실험 이후에 유엔이 대북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 그때 이제 식량 가격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가 2017년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6,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금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그때는 또 일시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몇 달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뭐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고민인 상황이라서 좀 북한에 이걸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식량이죠. 옥수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소득이 네. 좀 적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쌀 대신 옥수수를 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옥수수 가격도 빠르게 치솟고 음. 있습니다. 7월 26일 옥수수 가격 네. 1kg 평양이 3,110원, 신의주 3,030원, 아니 3,130원, 그리고 해산이 3,400원으로 지금 네. 조사가 됐어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되려고 했던 때쯤에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식량이 좀 부족해지니까 옥수수를 먹는 주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옥수수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자, 뭐 여러 번 짚어주셨습니다만 쌀값과 옥수수값, 식량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난 2, 3년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쌀이 많이 네.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은 됐었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쌀 가격은 안정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정부가 대단히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썼던 네. 것이죠. 그래서 무역이 중단된 이후에 시장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이 억제를 했냐면 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는 이른바 연합주의부가 쌀 도매상들을 단속하기도 했었어요. 왜냐? 네. 쌀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대표적 행위다. 이런 네. 식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쌀 가격을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식량 판매소에서 낮은 가격에 쌀을 사들여서 네. 높은 가격에 되판 일부 곡물 도매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련 대형을 약한 경우에 예.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교화형에 처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어쨌든 가격 통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도 결국 최근에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초여름에 보통 쌀이나 옥수수 대체 식량이 이 초여름에 생산이 되는데 네. 그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쌀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6월에 가면 감자가 나오니까 핵감자가 나오니까 네. 쌀 가격이 조금 떨어질 테니 그때까지만 버텨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었고 국가식량판매소에서도 6월에 수확할 감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수매원들을 협동농장에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네. 올해 가뭄과 홍수 피해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감자나 밀, 그다음에 보리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에 원인으로 짚어주신 거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통제라고 하는 게 막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네.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네. 해마다 한 80에서 100만 톤 정도는 늘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꾸준히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네. 그런 만성 식량 부족 국가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부족분을 이제 메워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북적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네. 수입이 어려워진 최근의 조건. 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 쌀을 약 한 4만 4천 톤, 예. 2019년에는 16만 2천 톤, 그리고 2019년 옥수수 같은 경우 2만 3천 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네. 쭉 해왔었는데 이게 2020년에는 2018년에 4만 1천 톤 수입하던 쌀을 2020년에 1천 톤만 수입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북중무역 중단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네.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로 네. 북한 정부에서는 석탄이나 철강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쌀을 또는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네. 필요한데 이 외화가 지금 한 5년, 6년째 네. 대북 압박 제재 때문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수입량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만으로 과연 언제까지나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겠는가? 네. 그 한계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 식량 가격 폭등 사태 아마 북한 정부도 그래서 부담스러운 요인일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코로나 네. 상황을 지켜본 후에 빠르면 9월쯤에 북중 무역을 다시 시작을 하고 무역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네. 식량을 우선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다소 꺾이긴 했는데 9월에 과연 무역이 재개될 것인가? 이건 현재로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예. 일단 정부로서는 무역 재개를 빨리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은 있다는 점. 두 번째, 국가 식량 판매소에서 낮은 가격에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량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진짜 이걸로 막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7월에도 평양 국가 식량 판매소에서 강냉이 1kg에 2,000원, 오이나 가지, 근대 등 채소류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국가 식량 판매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것도 대략 5일치 정도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네. 합니다. 자, 주민 생활 그러다 보니 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주민 생활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네. 전량 세대라고 그러죠. 양식이 끊긴 세대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예. 올해 여름부터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중순쯤부터는 꽃제비 단속 강화 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회안전성 지시문 1541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꽃제비들이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 지장을 줘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네.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영상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꽃제비 단속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단속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안전성은 도시 군별로 꽃제비 시설을 마련하라. 임시 네. 건물이든 여관이 된다. 이런 지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이 꽃제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꽃제비가. 예, 예. 북한 사회 지금 식량 부족 문제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계가 어려워서 꽃제비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런 것과 지금 연결되어 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꽃제비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가 되면 식량 사정이 좀 나아질까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예. 것은 농업 생산량이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5월에서 6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모내기 전투가 예년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농촌 봉사 활동, 모내기 전투를 뭐 활발하게 못했다고 해서 네.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량 생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점, 네.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홍수와 가뭄 등으로 모내기가 다소 예년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네. 뭐 10에서 20% 정도 늦었다고 지금 예.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농업 생산량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북중 무역이 감소하면서 비료 부족한 거, 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활발하게 지금 이번 동원되지를 못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과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네. 다소 다소 회의적인 상황이고요. 2019년에 쌀 기준으로 보면 239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직전이죠. 네. 근데 2020년에 전년 대비 37만 톤이 줄어든 202만 톤이 생산이 됐어요. 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전년보다는 13만 톤이 조금 늘었습니다. 215만 톤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보다 좀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예.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240만 톤 수준으로 다시 향상될 것인가 알 네.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작년보다도 소폭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북중 무역 재개 여부죠. 그리고 언제 재개될 것인가 네. 하는 문제인데 일단 수입량 적게는 그동안에 수입한 걸 보면 17,000톤 정도 수입했던 해가 있었고 많이 수입하던 해에는 64,000톤 정도 수입을 했었어요. 네. 2019년만 특별히 16만 2천 톤 대폭 늘어났었어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는데 2019년만 조금 늘어났을 뿐 전체 식량에서 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북중 무역이 설사 재개된다 하더라도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고요. 2019년처럼 이제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는 수입량을 좀 더 늘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외화 부족으로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북중 무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식량 생산이 많아져서 식량 문제를 일거 해결하는 이런 상황은 오기 어렵지 않을까 진단이 네. 됩니다. 자, 식량 가격 상승으로 지금 아마 북한 주민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경제 상황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식량 사정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예측은 됐던 거죠. 오랫동안 대북 경제 제재가 네. 5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북중 무역 중단됐고 또 방역하느라고 예. 생산 활동,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고 장마당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북한 경제가 지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28일 날 네. 평안남도 당위원회에서 최근 상반기 경제계획 수행 정형 총화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 경제를 한번 평가해 본 네. 거죠. 모든 기업소를 대상으로 부문별 경제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획했던 네. 목표량의 50%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특히 전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기계, 식품 생산 모든 부분이 다 목표 생산률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데 네. 원인은 뭐냐? 생산에 필요한 원료, 원자재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원료, 원자재가 부족하면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뭐 당연히 경제 전반적으로 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런 건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예, 참 걱정스러운 걱정이네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쭉 정리해 보면 결국엔 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식량 사정도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은 북한 내부적으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 가격 폭등 등 전반적인 식량 사정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